고양이 강아지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 이야기, 고강도 제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음식물을 먹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다 소화기관이에요. 소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음식물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들어오면 위 벽에서 이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위 벽에다 명령을 내려요. 염산을 분비를 하고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단백질의 1차적인 소화는 위에서 일어나요. 염산이 음식을 죽 같은 미즙 형태로 잘게 부수게 됩니다. 유문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음식이 딱 도달을 하면서 십이지장 점막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담낭이 수축이 되면서 담낭에 저장했던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지방을 잘게 부셔요. 그걸 유화라고 합니다. 왜 잘게 부시냐면 지방 덩어리가 크다 보면 지방 분해 효소가 이렇게 닿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잘게 부셔 놓으면 지방 소화 효소가 지방을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경우 또 췌장을 자극을 해요. 췌장에서 아밀레이스와 라이페이스, 단백질 분해 효소 여러 가지를 분비를 해요. 프로테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테이스가 이렇게 분비가 돼서 펩신이 한 번 분해한 단백질을 추가로 분해를 하고 탄수화물도 여기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 췌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아밀레이스와 라이페이스와 프로테이스를 분비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췌장에 췌장염이 생기면 이 관들이 다 손상이 돼요. 단백질 소화 효소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 상태로 이제 이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방 소화 효소 같은 경우는 분비가 되면서 바로 췌장 조직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췌장 조직을 더 손상시키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췌장염일 때는 지방 섭취를 많이 줄여서 이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 효소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판크레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판크레타는 소화 효소 제품이에요. 췌장 효소 제품이라고도 하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구토 설사하는 아이들, 그리고 난치성 장질환 가지고 있는 아이들, IBD나 PLE 이런 질병 가지고 있는 아이들, 췌장에 문제가 있거나 EPI라고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예요. 구성 성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판크레아틴이 150mg가 들어있고요. 포스파티딜 콜린이 17.5m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이라고 하죠. 엽산이 2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코발라민이 1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판매를 하면서 역가를 제대로 표기 안 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역가가 얼마나 높으냐가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역가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이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소화 효소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고 충분히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가진 그런 제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C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의 역할을 보시면 아밀레이스, 프로테이스, 그리고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췌장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이지장 pH에 맞춰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특히 개고양이 위는 pH 1에서 2 정도의 강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다 보면 이게 다 파괴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더라도 소화효소의 그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코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강 점막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구강 점막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궤양이 생기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넘어가면서 식도 같은 데서도 자극을 줘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같은 건 이걸 먹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많이 맡잖아요. 이게 가루가 날리면서 비강 점막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소화효소제를 코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장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 코팅을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작업자들이 공장 안에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분말이 많이 날리잖아요.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코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팅을 했는데 저희는 이중으로 코팅을 했어요. 첫 번째, 가루에 1차적으로 코팅을 했어요. 천연 코팅제로 코팅을 했거든요. 가루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부분이 되게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거 불량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뭉쳐져 있지 않은 부분도 코팅이 된 거고 뭉쳐져 있는 부분도 코팅이 된 거예요. 이 천연 코팅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로 캡슐에 담으면서 엔테릭 코팅을 했어요. 장 캡슐이라고 부르잖아요. 위를 그대로 통과를 해서 장까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가 장에 도착하면서 염기성 환경에 맞춰서 이 코팅이 벗겨져요. 거기서 1차 코팅, 2차 코팅이 다 벗겨지고 활성화가 돼서 소화를 돕게 도와줍니다. 이 소화효소는 꼭 밥이랑 같이 급여를 해주셔야 돼요. 몸 안에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먹을 때 이게 소화를 하는 단계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랑 같이 급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2끼나 3끼 이렇게 나눠서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를 어떻게 급여를 해줘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캡슐 제거를 하시고 급여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서 캡슐까지 장 코팅을 한 거고요. 아이가 너무 작은데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캡슐을 열어서 나눠주시고 가장 많은 음식을 먹는 끼니에 이 캡슐에 담긴 거를 그대로 급여를 해주시면 제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집에서 아이들이 구토설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정말 소화기가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그럴 때 급여를 해주시면 좋아요. 집에서 이제 응급용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 거의 분비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급여를 해주셔야 돼요. 밥을 먹일 때마다. 간식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비상용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아이들이 이제 구토나 설사가 있을 때 한 2, 3일 정도 급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판크레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주고 계시는데 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효소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들면 꼭 같이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린 아이들도 이제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나 과식을 했을 때 그럴 때 같이 급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산균하고 판크레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영양제예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총을 안정화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화나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주는 게 유산균이고, 판크레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판크레타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급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동시급여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판크레타의 소화효소가 유산균을 조금 손상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균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2시간 이상 텀을 주고 급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췌장염이면 소화효소 분비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럴 경우에 1일 급여량보다 더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 급여를 할 경우에는 설사나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려주실 때 조금씩 점점 단계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화효소제 같은 경우는 식물성 소화효소제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동물성 소화효소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동물성 소화효소로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개랑 고양이 모두에게 다 유효한 성분이고요. 고양이에게 당연히 급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은 아니고 이제 영양제이긴 한데요. 약으로 나오는 제품들하고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용 소화효소제들을 보면 이 판크레아틴이 들어있고 위 연동 운동을 도와줄 때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메티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으로 등록이 된 거고, 사람용 소화효소제를 먹이면 사실 소용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 아이들 용량에 맞춰서 이걸 자르다 보면 코팅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코팅이 분말에 되어 있는 판크레타를 급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아이들한테 굳이 꾸준히 먹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꾸준히 밥 먹을 때마다, 밥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 때마다 보충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크레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상비약으로 항상 구비를 해두시고요. 갑자기 아이가 막 설사를 하거나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준비해뒀던 판크레타 급여해보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